안녕하세요. 첫 번째 돼지 골라주신 분들, 그 사람이 내게 하고 싶은 말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예전에 발연기 해서 리딩을 해드렸었던 콘텐츠가 있었어요. 근데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오늘 또 아침에 일어나는데 날씨도 꾸물꾸물 좀 비도 올 것 같고 우울해서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사람의 살짝 이제 빙의를 해서, 네, 카드가 이야기해 주는 대로 이렇게 살짝 발연기 아닌 발연기로 리딩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 여러분이 골라주신 요 카드부터 한번 볼게요. 나인 소드. 저 상대방분의 지금 마음속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칼이 우선 9개가 있고요. 누워 있어요. 무기력하죠.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 있고, 뭐, 그, 이제 단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머리를 이렇게 쥐어뜯으면서 내 머리를 감싸면서 고민을 하고 계속 되씹어보고 곱씹어보고 하는 장면. 아마 이 사람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좀 제대로 바라보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뭔가 좀 자기 반성, 자기 성찰, 그러면서 이제 뭐 조용히 여러분의 이제 안부를 뭐 마음속으로 빈다든지 기도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나만으로는 알 수 없잖아요. 더 자세히 뽑아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는요. 이 케이크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 위로 똑같은 손이 이렇게 와서 뻗고 있고, 조금 종류는 조금 다르지만, 네, 비슷한 크기에, 그리고 비슷한 접시, 그리고 이 거의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는 양의 그 케이크 딱 2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좀 저울질, 같은 느낌. 이쪽도 안 되겠고 저쪽도 안 되겠는, 이쪽에 비중을 크게 실기도 저쪽에 비중을 크게 실기도 뭐했던 그런 일로 우리가 좀 이런 사달이 나지 않았나라고 살짝 조심스럽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었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아마 떡을 두 손에 이렇게 양손에 움켜쥐고 둘 중에 어떤 걸 골라야 하지? 막 이런 일 때문에 저 사람이 그런 식으로 좀 욕심을 부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수도 있고, 그냥 그 쉽게 말해서, 네, 양다리 뭐 삼각관계, 그리고 그게 아니면 저 상대방분의 그냥 일상생활이, 이 현실이 연애를 이끌어 나가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상황이지 않았나. 네. 연애 요런 거보다 자기 일상을 먼저 단도리하고 거기 살아가는 쪽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 사람 입장에서는 피치 못하게, 네, 내가 진짜 버티다 이 사달을 낸 거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카드는 고민을 되게 오래 했나 봐요. 그러니까 고민, 이 2개의 그 선택안을, 양손에 쥐고 굉장히 열심히 버텨보려고 애를 썼었던 흔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 뭐 그냥 단순하게 양다리, 그쵸? 뭐 삼각관계 이렇게 뭐 그런 거면은 에이 이런 나쁜 사람 이러고 이제 말겠지만, 이 사람이 현실이랑 어떤 자기 이상적인 이런 연애 활동 뭐 이런 거랑 2개 사이에서 이 괴리감이 힘들었다라고 하면은 조금 안 된 일이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두 카드가 비슷한 맥락이 나왔다는 것은 이 사람 이게 좀 그래도 올해 나름 그거를 해보려고 애를 썼던 거고, 어, 버티다, 네, 계속 안 돼서 결국 이 사달이 난 느낌. 그래서 자기가 결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고,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도 몰랐고, 여러분에게 뭘 해줄 수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제 그게 내 욕심이었나, 너무 이렇게 끝까지 끌고 왔나 라는 것에 대한 자아 성찰, 네, 많이 하고 계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카드 보겠습니다. 다음 카드는 아 우리 이게 깃털이에요. 네, 깃털이 5개. 그 과정에서 우리 좀 투닥거리는 오해 갈등 좀 꽤 있었겠어요. 그쵸? 근데
그렇게 투닥투닥 하면서도 매번, 아, 이게 정말 끝이 맞나? 이게 이렇게 해서 정말 끝인가 보다 하다가, 뭐, 헤어졌다 붙었다, 헤어졌다 붙었다, 깨붓, 요렇게 많이 헤어졌던 분들 계셨었는데, 뭐, 이제, 아, 이번엔 진짜 끝이구나. 이렇게 사달이 난 케이스, 그런 케이스 있을 수 있고, 그냥, 작은 다툼이 맞지 않는 가치관의 그런 충돌 그런 게 작은 게 계속 투닥투닥투닥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을 계속 돌이켜 보면 뭐 그렇게 쭉 이렇게 일관되게 편안하게 갔던 순간은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아. 뭔가를 계속 투닥투닥 했던 것 같고 맞지 않은 거를 자꾸 조율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뭐 그런 순간이 더 기억에 많이 남는다. 뭐 이런 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렇게 자꾸 회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앞에서 저 칼 9개를 옆에다 쥐고 괴로워하는 거겠죠. 예. 우리와 단절이 난 후에 많이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카드. 데스. 그래서 어쨌든 끝났거든요. 네, 어쨌든 단절이 났어요. 손절, 단절. 이렇게 뭔가가 좀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우리 그렇죠. 데스는 늘 다음 시작을 위한, 좀, 한 챕터로의 발전을 위한 이전 챕터의 마무리. 좀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 끝났다 하더라도 이 사람 마음이나 머릿속에는, 하나의 어떤 존재로서, 네, 여러분이 계속 남아있을 것이고, 우리의 추억이 되게, 길이, 기억이 될 것이고, 혹시 뭐 재회의 가능성이 없나요? 라고 하신다면, 지금은 우선 저분이 이렇게 자아성찰 이런 걸 하고 좀 깨닫고 있는 과정이라서 그 이후에 이 사람의 마음의 심경이 어떻게 변화가 올런지 여러분과 또 어떻게 우리 뭐 소위 아다리라고 하죠. 이렇게 타이밍이 맞는, 예. 그렇게 좀 어떻게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뭐 긍정적인 쪽으로 발전이 될 수는 있겠죠.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왜? 이게 데스가 하나의 챕터가 끝나고 두 번째 챕터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 챕터의 장이 좀 부정적인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흐를지는 아직 우리가 또렷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지금은 우리 이 사람의 속마음을 읽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 다음 카드를 한번 볼게요. 보면은 어우, 이게 정방향으로 나왔으면 좀 되게 희망적이긴 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거꾸로 역방향으로 나왔죠? 우리가 좋았었던 그 추억들, 기억들. 그때는 되게 안정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뭔가 미래도 함께 꿈꿀 수 있었고, 되게 이상적인 어떤 가정의 완성? 뭐 이런 거를 좀 추구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 근데 이제 그게 깨졌잖아요. 지금은 어쨌든. 네, 근데 그때의 기분과 그때의 그 분위기, 그때 내가 막 반짝반짝 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일궈서던 미래에 대한 기대, 이런 게 깨지긴 했지만, 아직도 그게 이 사람한테 이렇게 남아있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괴로울 수밖에 없네. 저 맨 앞에 카드.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분의 속마음을 읽어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속마음을 이렇게 좀 한 편의 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발령기 아닌 발령기로, 네,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 잘 지내고 있어. 아직도 나는 가끔 네 생각이 나네. 진짜 이상하지. 우리가, 이렇게 그만두기로, 단절하기로 한 게 진짜 언젠데. 아직도 나는 이게 끝이 맞아? 라는 생각이 자꾸 올라와. 어, 내가 자기 전에 이렇게 잘 때마다 가끔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좀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거, 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사이에서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힘들게 버티다 결국은 너에게 가장 비겁한 방식으로 좀 표출을 했고 그게 상처가 되었던 것 같아. 아마 너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 갑자기 이렇게까지 이게 이렇게 진심이긴 했나? 뭐 이런 생각 했을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나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내가 이 감정을 쭉 계속 쥐고 있으려니까 좀 너무 힘들었고, 그걸 또 그냥 확 하고 놓자니
아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런 게 좀 다 무서웠었어. 두려웠었어.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어. 내가 그런 내 갈등을 솔직하게 못 털어놨던 이유 그거는 나도 사실 나를 잘 몰라서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미래 되게 희망적인 미래를 상상하면서도 그거를 끝까지 지켜낼 자신은 없었던 비겁했던 나. 근데 지금은 나도 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고 반성이라고 하면 반성이라고 할 수 있나 많이 해봤어. 그리고 지금 이 타이밍에서 너한테 갑자기 뭐 연락을 한다거나 이러면 좀 나도 그래. 그래서 그렇게 막 갑작스러운 어떤 들이댐 뭐 이런 플러팅 같은 걸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너라는 존재, 너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내 마음속에 어떤 노래 가사 뭐 한 페이지처럼 남아 있을 것 같다. 그 얘기는 꼭 해주고 싶었다. 음. 이제 우리가 함께 웃고 막 즐겼던 그 추억은 깨졌어. 나도 알아. 그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마무리된 하나의 일이라는 거 알고는 있지만 그때 함께 했던 기억, 추억, 그리고 감정, 그 잔상은 아직도 나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그냥 뭐 이렇게 액션이 또렷이 있다. 이건 아니고 조용히 그냥 여러분의 행복을 바라는 그런 여러분의 안부를 그리는 그런 속마음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의 끝을 내므로써 진짜 자기를 어떻게 좀 마주하게 되는 시작이 된 그런 리딩이 되지 않았나.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은 우리 메시지 카드로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메시지 카드 오늘 이분의 그 속마음, 네, 속마음을 꺼내보는 그런 카드로 네,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 I am becoming a better person.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 좀 자아성찰, 자기 생각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 했었던 어떤 잘못에 대한 후회, 미숙함, 이런 거 좀, 네, 조목조목 돌아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자, 그럼 두 번째 카드는요. 아이고, 아,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아까 여러분과의 있었던 그런 추억이나 생각 같은 거 자기 마음에 이렇게 한 페이지처럼 저장해 놓고 싶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런가 봐요. 이제 생각이 좀 이렇게 멈춰지지는 않는 것 같은 여러분에 대한 생각 계속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돼지 골라주신 분들, 이 사람의 지금 속마음, 네, 제가 이렇게 빙의해서 진짜처럼, 네, 진짜인 듯 아닌 듯 이야기를 해드렸던 리딩.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정리하시거나 그 사람이 왜 그랬지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좀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어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네, 돼지분들도 여기까지 리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팬더 골라주신 분들, 그 사람이 내게 하고 싶은 말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콘텐츠에 이렇게 다른 그 상대방 분인 것처럼 빙의를 해서 이 카드 리딩을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날씨도 조금 꾸리꾸리하고, 네, 조금 그때 생각도 나고 해서 오늘 비슷한 콘텐츠를 또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쭉 이렇게 리딩을 한 후에 마지막에 이제 오늘 우리의 주제가 이제 그 사람의 속마음 편지니까요. 네. 그 사람이 속마음을 이야기하듯 이렇게 훌훌 털어놓듯 제가 살짝 빙의를 해서 네, 꾸며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이 골라주신 저 이미지 카드부터 살펴보면요. 우선 황제 카드죠. 음, 저 사람 여러분과 이렇게 단절이 나기 전에 만나고 있을 때에도 조금 안 그런 척, 그러니까 뭐 센 척, 안 좋아하는 척, 뭐 있는 뭐 이런 거 척 있죠. 그런 거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이셨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 단절된 후에도 안 보고 싶은 척, 완전 정 떨어진 척, 뭔가 가끔 생각이 나지만 가끔 생각 전혀 안 나는 척, 뭐 이런 척 그런 거를 좀 예. 그러니까 속마음과 다르게 조금 이렇게 겉으로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예. 고런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카드.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부터 카드 한 장 한 장 뽑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은 에이스 펜타클. 그쵸. 이 그 되게
시작, 감정의 시작 요런 거죠. 그래서 이 되게 좀 자신감 있게 처음에 확 이렇게 리드를 하는 타입이셨고 저 상대방분이 어 우리의 관계를 이제 막 A부터 G까지 딱 이렇게 계획도 딱 있었어. 그리고 탁탁탁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도 그거를 다 알아차리셨고 함께 있으실 때 그거를 느낄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좀 되게 든든하다, 안정된다 요런 느낌 받으셨을 수 있다. 시작이 굉장히 어 되게 마음이 놓여. 너무 좋아. 막 이런 느낌이 들게 시작을 하셨던 타입들이신 것 같아요. 저 상대방분이 되게 고런 걸 좀 추구하는 성향의 분이실 수도 있고 뭐 그냥 이건 되게 단적인 예인데 가오에 살고 가오에 죽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뭐 나는 진짜 뭐가 안 돼도 이번에 꼭 어떻게 해서 없는 티는 안 내고 싶어. 그래서 요번에 내가 좀 과소비를 해서 카드값이 많이 나가서 돈이 많이 부족해요, 요번 생활에. 근데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없는 티 절대 안 내. 그래서 막 "내가 쏜다." 막 이렇게 해 가지고 무리해서라도 뭐 이렇게 한다든지. 쪼금 이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고 이제 저 상대방분이. 근데 이제 좀 그런 성향의 분들이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고 한 가지 그냥 단적인 예가 떠오른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카드를 볼게요. 킹 소드. 그래서 그냥 이 맥락을 이렇게 쭉쭉쭉 세 가지 카드를 함께 보면 그랬던 척 이런 거 좀 꽤 하셨을 거예요. 이성적인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뭐 자기도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슬픈 거 막 이렇게 엄마 얘기, 감동 얘기, 막 가족 얘기, 눈물 막 자아내는 그런 거 나오면 자기도 슬프면서 막 인제 안 그런 척. 나는 이제 감성적이기보다 좀 T적인 사람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포장을 해 왔던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그게 여러분 사실 왜 그러냐면 저분이 속으로는 좀 되게 자기가 연약하고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여러분은 생각보다 강단 있어 보이거든. 근데 자기는 사실 아닌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만나면서 자기가 좀 깨달은 거죠. '아 내가 더 하수구나.' 그래서 인제 더 안 그런 척하려고 척해 보인 그런 느낌이 있다. 요 카드 3 개가 쪼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카드는 어 이게 정방향으로 나왔으면 되게 그쵸. 좀 꽉 찬 느낌의 긍정적인 카드였을 텐데 우리가 미래에 기대한 바를 다 이룰 수 있는 네 역방향으로 나왔다. 자, 우리 사이에 내가 잘 하기만 했으면 상대방 분이 어떻게 잘하기만 했으면 안정적인 미래가 딱 이렇게 보일 수도 있었고 우리가 거머쥘 수도 있었던 어떤 그런 것이었는데 여러분이 이 상대방 분에게 제공했던 그런 거는 좀 되게 소중하고 따뜻하고 진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족, 가정 이럴 때 되게 어떤 대가 없는 애정의 그 교류장인 거잖아요. 예.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을 임팩트 있게 좀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근데 인제 자기가 척척하느라고 놓쳤던 게 있다. 그거를 내가 잘 거머쥐지 못했다. 이런 좀 후회 있는 그런 리딩이죠. 그래서 다음 카드를 보면 야, 페이지 컵. 감정은 되게 앞섰어요. 그리고 소년처럼 막 순수하게 막 좋았어, 좋았어. 그냥 좋았어요. 감정 하나로만 보면은 여러분 되게 그냥 아무 사심 없이 좋았고 끌렸고 그랬는데 그게 좀 미숙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준비가 안 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이 상대방 분 입장에서 '내가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고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그래서 진짜 굴러들어온 복 산 것 같은 느낌. 예. 이게 진짜 안정적인 거고 심심하거나 뭐 이렇게 격정적인 막 사랑은 아니라 심심하고 좀 물 흐르듯이 졸졸 흘러가는 그런 애정이었는데 내가 그거를 미처 잡지 못하고 좀 준비가 안 됐던 '나는 너무 바보 같았어.' 좀 요런 얘기를 하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번 볼게요. 아. 여러분이 좀 부담스러우셨었나 봐요. 아까 이 상대방분이 여러분을 좀 되게 몰랐는데 만남을 지속하다 보니 '나보다 좀 우위에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수구나.' 이거를 좀 느꼈다고 했잖아요. 뭐 그런 정신적인 성숙도 심적인 안정감 이런 면에 있어서 자기가 좀 하수라는 걸 느꼈던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막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어떤 생기나 열정이나 그런 애정 이런 게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거죠, 그 당시에. 예.
이 놓치고 후회하는 전형적인 그런 리딩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편지처럼 저 사람이 보내는 이제 속마음 편지잖아요. 이렇게 리딩을 빙의를 해서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런 말 이제 와서 내가 할 자격이 없는 것 같지? 그래도 지금은 내 속마음을 보여주는 기회이니까 내가 그래도 묻어두진 않고 내 속마음을 좀 이렇게 내보여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제까지 나 네 앞에서 되게 이성적인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뭔가 F이기보다는 T인 척, 감정보다 나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척 많이 굴었어. 근데 그거 사실은 내가 좀 약해서 그랬던 거거든. 그래서 우리 사이에, 그냥 믿음직한, 안정적인 미래 충분히 구축할 수도 있었고, 그, 되게 남들에게 떳떳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우리만의 그 관계. 그것도 충분히 만들 수 있었는데 그만큼 네가 나에게 보여준 애정, 가능성 그런 게 굉장히 따뜻하고 소중했던 거거든.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 나는 좀 제대로 잡을 줄을 몰랐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정감이라는 게 나에게 좀 족쇄가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 왜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내가 너무 미숙했고 준비가 안 된 거였지. 그래서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 뭐 받아들이는 거, 내 눈앞에 놓인 진짜 좋은 것에 대한 그 판단을 하는 거 이런 거 같은 거를 내가 잘 몰랐고 자꾸 회피했고 좀 미뤘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다가 급기야 네가 나에게 보여줬던 어떤 열정, 자신감, 막 생기, 에너지 그런 것까지 다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지경에 이르르고 말았던 거야. 그래서 네가 나에 비해서 너무 빛나는 사람이고 반짝반짝 막 생기 돋는 사람이라 내가 그 옆에 서는 게 좀 자신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 모든 건 다 내가 너무 약했고 너보다 내가 더 못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그때 내가 참 어리석었다는 걸 인정은 해. 그래서 지금의 나라면 조금은 우리 상황을 다르게 만들었을 수도 있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하고 말할 용기도 아직은 없어. 그런데 이제 오늘 내 속마음을 보여주는 기회가 있길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뿐이야. 너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나는 받을 준비가 잘 안 돼 있었던 어른인 척만 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 너는 분명히 어 그때보다 더 나은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 사람의 속마음이, 이랬다고 합니다. 마음이 좀 먹먹해지네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은 이제 메시지 카드로 마무리를 하잖아요. 자,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이라 이 사람이 인정을 했습니다. 이 속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 우리가 연락을 했을 때, 뭐, 아니던데요. 아직도 그렇게 나한테 막, 되게 당당하고 막 그런 척만 하고 그러던데요. 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이미 속마음을 알고 난 이상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이 다 사실은 뭐 지가 약해서 그랬구먼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면 맞아요. 그 사람이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여러분에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안 그런 척 하는 게 진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거를 여러분에게 끝까지 말을 하지 않겠죠. 아니면 자기 속마음이 그런데도 뭐 본인은 그거를 알지 못할 수 있죠. 계속. 우리가 지금 리딩으로 이거를 읽어 보았을 뿐. 하지만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이제까지 이렇게 흘러왔던 양상 같은 거를 잘 살펴보시면 이게 정말 이래서 그랬네라는 게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 카드를 뽑아보고 마무리를 하잖아요. 이 사람 속마음을 이 글자로 표현을 해서 한번 뽑아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어쨌든 더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은 이 사람이 했어요. 네.
그게 마음속 기저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런 모습 안 보이려고 자기가 약해 보이기 싫었거든. 좀 이렇게 리드하고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더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카드 So many things remind me of you. 너에 대한 많은 것들이 나의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죠. 예, 상기시키죠. 많은 것들, 여러분에게 좀 많은 것들을 받았고 아마 고마움도 느끼고 있을 텐데 그거는 말을 하지 않는 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카드는 음, I want to feel that way again. 그거잖아요. 내가 그 느꼈던 그대로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다. 그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확실하죠. 라니까요. 그래서 뭐 잊어서 후회하면 뭐해. 있을 때 잘하지. 자, 그래서 지금은 단절 대신 그 사람의 지금 속마음. 그래서 팬더분들 이 사람이 조금 그랬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도 그 사람 나한테 진짜 왜 그랬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좀 울컥하시는 게 있다, 예, 라고 하신다면 결국은 이랬던 이유 때문이었다. 이 사람한테 아무리 막 그쵸? 이 사람을 납치에다가 막 열흘 동안 창고에 가둬놓고 너 진짜 왜 그랬냐고, 예, 다리 찢기 고문을 하면서 아무리 물어본다고 한들 이 사람 그거 말을 못해요. 그거를 모르니까 말을 못한다고. 아니면 인정하기 시켜서 싫어서 끝까지 말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흐름이 있었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 내 마음속에 있는 앙금이랑, 예, 뾰족한 가시를 요렇게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결국은 우리만 힘들고 우리만 손해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팬더분들 요렇게 상대방의 속마음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까지 리딩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세 번째 사자 골라주신 분들, 그 사람이 내게 하고 싶은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날씨도 좀 꾸줄꾸줄, 예, 꾸물꾸물하고 조금 감정적인 그런 게 올라오는 그런 느낌도 있고 해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이렇게 상대의 마음을 속마음에서 빙의하는 그런 콘텐츠를 올려드렸던 기억이 났어요. 오랜만에 오늘 한번 그런 콘텐츠를 또 가지고 와볼까 해서 이 사람의 속마음 편지를, 네, 제가 살짝 발연기로, 예, 빙의 아닌 빙의를 하여 이렇게 전달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러분이 골라주신 저 이미지 카드부터 한번 볼게요. 퀸 펜타클이죠. 퀸 오브 펜타클. 좀 저 사람이 생각했을 땐, 예, 여러분이 굉장히 따뜻한 어떤 추억, 따뜻한 그런 느낌이 드는 기억, 내가 의지할 수 있다, 좀 떠올리면 아늑한 기분이 든다, 요런 잔상으로, 예, 남아 계시는 존재인 것 같다. 느낌이 들어요. 종종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막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삐죽 웃음이 나온다든지, 예,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 자, 그러면 하나만으로는 우리가 다 모든 저 사람의 마음을 다 읽을 수 없으니까 한 장 한 장 뽑아보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는요. 킹 펜타클. 근데 역방향이야. 음, 그 당시에 이 사람 되게 책임감도, 그 무책임하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만큼, 네, 그랬었고, 저 상대방분이 생각했을 때, 그 상대방분 생각에 본인 자신의 어떤 이 관계를 내가 책임을 질 만한 자신감, 어떤, 뭐, 그런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고려해 볼 만한 그런 배려심 이런 게 되게 바닥이었어. 그 당시에. 근데 그거를 좀 되게, 어, 그때 왜 그랬을까? 그랬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그런 티를 안 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저 사람 마음속에 좀 되게, 음, 이 관계 잘 이끌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그 생각이 있었어. 네. 그래서 자기가 못 이끌어 가더라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정신이 나약합니다. 뭐 이런 것처럼 나약했던 거야. 내가 그거를 선택을 했으면 뭐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이성적인 관계, 연인이다라고 연애 관계 뭐 이렇게 접어들었대. 쏨짝사랑 뭐 어쨌든 간에 그런 게 불꽃이 파바박 케미스트리가 생겼으면 나 혼자만 된 게 아니라 자기도 어느 정도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맞아 떨어져서 그게 아기가 굴러가는 건데 그렇게 이제 비겁한 모습을 보였다 이거지.
나약했던 거지. 정신 상태가, 나사가 빠졌습니다. 완전 이런 상태였던 거죠. 자, 그러면 이 다음 카드를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케이크 종류가 엄청 많죠. 먹고 싶은 게. 이 사람 좀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분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독립심이 강하다. 예, 독립심도 강하다. 자기가 좀, 음, 이런 건 좀 편견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그냥 그렇다는 이해가 그냥 머릿속에 떠올라서. 외동딸, 외동아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우리의 편견이지만 되게 좀 자기 위주야,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오히려 좋은 성격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람의 성격은 다 양면적인 거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반대되는 부분에서는 또 그게 좋은 걸로 발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자만 알아. 뭐 이런 얘기 어른들, 옛날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시죠. 외동딸, 외동아들, 걔네들은 혼자만 알아. 뭐 나눌 줄은 몰라.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근데 그런 성격이 결국은 이렇게 양말 뒤집듯이 뒤집어서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독립심이 있고 자기 자신을 잘 믿어서 자신감도 있고 또 그렇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조금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을 알고, 그리고 남을 알아야 관계도 잘 이끌어갈 수 있고, 나도 지킬 수 있고, 너도 지킬 수 있어. 좀 이런 게 있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완벽주의 성향인 것 같다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네. 누군가를 만날 때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반으로 고루 이렇게 오롯이 나누어서 반쪽은 내가 가지고 반쪽은 남에게 주면서 이렇게 관계를 시작하는 부류의 분들이 계세요. 그쵸?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관계를 시작할 때 내 것을 오롯이 갖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귀어 가면서 이 관계를 발전해 나가면서 상대방 분의 것도 이렇게 같이 흡수를 하면서 그거를 좀 더 큰 아니면 좀 더 멋진 하나의 그 동그라미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성향의 분들이신 거예요. 내가 있어야 남도 있고 남이 있어야 내가 있는 거야. 내 거를 나눠주고 내 거를 희생하면서부터 시작은 이 사람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성향의 분들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우리가 좀 이슈가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이 다음 카드를 보겠습니다. 촛대가 6개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역방향이 되었죠. 좀 그래서 거리감을 느꼈을 수 있다, 여러분과. 네. 자기가 그렇게 거리감을 생성해낸 것인가? 라는 것도 이 사람이 느꼈을 수 있다. 많이 자각했을 것 같다. 그리고 그거에서 중요한 게 이 역방향이 나기 때문에 거리감이 생겼잖아요. 그럼 그 거리감이 그냥 너랑 나랑 이렇게 옆으로 수평하게 거리감이 된 거면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거리감이라는 게 너는 저만큼 앞서 나갔는데 나는 좀 뒤로 떨어진 그런 멀어지는 것 같은 거리감 있죠. 그러면 이게 조금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옆이 아닌 이 상대가 내 앞서거니 내 뒤서거니 이렇게 앞뒤로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몰랐던 부분이 보이게 되거든요. 무슨 설명인지 아세요? 아실까요? 이 옆으로 사람이 수평하게 있으면 그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저 사람이 멀리 앞으로 간다, 멀리 뒤로 뒤떨어졌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모르던 부분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서 이 상대방이 내 옆에 있는 게 어울리진 않네, 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어. 음, 그래서 이게 맞는 선택이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니까요. 예. 그랬던 이슈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다음 카드를 보겠습니다. 맛있는 케이크 크리스마스 트리에 있는데 역방향으로 나왔다. 저 트리에 있지만, 네, 뭐라 그러지? 그림의 떡이라고 하죠. 창 너머에 있고, 네. 아주 맛깔스러워 보이고 되게 행복해 보이는 장면 속의 케이크이지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저 앞에 있는 캐릭터가 지금, 네, 좀 괴로워하고 있는 얼굴을 가리면서 그런 느낌인 거죠. 거리감을 많이 느낀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느끼고 느끼다 결국은 이제 단절. 그 자리에서 내가 없어져야겠다라고까지 결론이 온 거지. 근데 이제 그거를 맞는 선택인가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고민은 아직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카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떠올리면 근데 화기애애했고 티타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즐거웠던 그런 기분, 긍정적이었던 에너지가 우리 사이에 휘몰아쳤던 그런 그 느낌, 그 장면. 이런 거는 되게 안 잊혀지거든. 그거는 지금도 떠올라요. 그래서 안심이 될 때도 있어요. 네. 내가 그렇게 없어도 그때의 여러분을 떠올려 보면 따뜻한 되게 괜찮은 그런 사람으로서 뭐 친구들 사이에서도 잘 지내고 있겠구나. 뭐 내가 없어도 내 빈자리 그냥 잘 그렇게 채워줄 만한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잘 살고 있겠구나라고 조금 안심이 되는 네, 그런 거. 그래도 나도 저기에 이제 있고 싶다 이런 좀 그런 마음은 있겠죠. 네, 아쉬움, 네, 그런 후회, 요런 생각은 들기는 들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이 상대방분의 속마음 편지니까, 네, 이제 살짝 발연기,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안녕. 너는 늘 빛나고 따뜻하고, 어, 쉽게 흔들리지도 않고, 단단하고, 되게 성숙하고 좋은 사람이었어. 근데 그때 나는 살짝 좀 이기적이었었고, 어,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지만, 너와 함께 해도 될까? 라는 고민을, 마음속에서 굉장히, 꾸준히 해왔던 것 같아. 왜냐면 나는 이게 다 이게 다 모든 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야 누군가를 책임지고, 관계를 책임 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왔던 사람이거든. 근데 내 판단이 조금 틀렸던 거지. 우리의 가치관이 안 맞았던 거야. 너는 그런 거 없어도 그냥 너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었던 사람이었고, 너 자체를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사람과의 만남을 더 필요로 했던 것 같았거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조금 깨닫게 된 이후 거리감을 좀 뒀던 것 같아. 너에게서도 물론 일방적이라고만은 말할 수 없어. 너에게서도 살짝 그런 거리감이 좀 느껴지기도 했었어. 그래서 점점 그 관계가 쭉쭉쭉 나아가다 보니 나는 좀 거기서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옆에 나란히 서는 게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음, 내가 자리를 비우는 쪽으로 마음을 굳히게 되었지. 근데 그게 이제 맞는 선택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 잘 모르겠어. 그리고 너무 웃긴 건 지금도 너를 떠올리면 되게 따뜻한 마음이 들고, 되게 아늑한 그런 기분이 들고, 살짝 미안함이 섞인 그런 양가적인 감정이긴 하지만 그때 우리가 웃었던 순간들이나 우리가 함께했던 추억들, 우리가 뭐 같이 밥을 먹을 때 뭐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빛나던 너의 눈빛들, 요런 거를 떠올리면 나도 모르게 가끔씩 피식피식 웃음이 나고, 입가에 미소가 맴돌고 이럴 때가 있거든. 그래서 지금 네가 나 없어도 어떻게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 거 보면은 되게 이중적인 마음이 들어. 안심이 되면서도 되게 좀 질투가 날 때도 있고. 그래서 네가 지금이어도 나와 함께였다면 어땠을까? 지금까지도 나와 함께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요즘 가끔 하곤 해. 예.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분의 속마음이니까요. 이 이후에 이제 이 사람이 계속 재회 생각이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완전히 끝났다는 건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건 이제 또 다른 네, 리딩을 보아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속마음은 그렇다. 근데 뭐 가끔 여러분과 함께 있었던 생각을 떠올리곤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막 지나간 자리에 태태 막 침을 뱉고 내가 그쪽으로는 상종도 안 하지 뭐 이런 느낌은 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와서 자기의 진심을 알게 됐다. 예, 그런 느낌이 들고 지금도 너는 나에게 좀 되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예, 요런 말을 좀 해보고 싶었던
요런 표현을 좀 해보고 싶었던 게 우리 포인트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늘 메시지 카드를 뽑아서 마무리를 하잖아요. 이 사람의 이제 한마디 카드로 뽑아서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 bury myself in work to forget you. 너를 잊으려고 나는 진짜 내 일에 나를 파묻었어. 이런 뉘앙스의 느낌. 그래서 되게 막 그냥 여러분과의 그런 추억 같은 기억 같은 게 이렇게 떠오르고 좋으니까 예, 거기에 어떻게 얽매이거나 좀 매달리지 않으려고 되게 일상을 바쁘게 살았다. 네, 없는 시간 막 이렇게 쪼개서 막 약속도 만들고 나를 계속 이렇게 바쁘게 몰아치는 거죠. 그렇게 살았다. 자, 두 번째 카드는요. I want to tell how I feel. 내가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너한테 말해주고 싶은데 그런 얘기죠. 알고 있어. 우리는 이제 이 리딩을 읽었거든. 그래서 이 리딩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 상대방분. 자, 그래서 사자분, 네, 사자분에서 상대방분 생각하시는 그분의 속마음, 요렇게 정리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 사람이 뭐 이 관계를 자기가 이렇게 이고 지고 메어 나갈 그럴 어떤 확신이 없었던 거죠. 네. 아, 그리고 자기 방식은 이게 아닌데, 근데 이 세상에 뭐 자기 방식대로만 되는 게 있나? 갑작스럽게 막 뚱뚱뚱 하고 부딪혀서 쿡쿡쿡 하고 생기는 게 인생인데, 그거를 너무 이렇게 완벽주의자죠. 아니면서 막 그 틀 안에 맞춰서 자기대로 그게 잘 안 되니까 조금, 음, 지레 겁먹은 그런 면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네, 합니다. 자, 그래서 사자분들 어떤 마음을 정리하신다거나 저 상대방분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그런 걸 사귀시는데 요 리딩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네, 사자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번째 생지 골라주신 분들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요 날씨도 조금 꾸리꾸리하고 예전에 제가 단절됐던 콘텐츠를 이렇게 쭉 하다가 상대방분의 속마음 카드를 읽어보고 그거를 이렇게 빙의해서 조금 발연기스럽게 네 그래서 읽어드렸던 그런 기억이 문득 났어요. 그 콘텐츠가 있는 게 그래서 오늘 갑자기 그 기억이 떠올라서 기분도 생숭생숭한 마음에 그 컨텐츠를 다시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을 카드로 읽어보고요. 마지막에 이제 좀 속마음 편지 같은 느낌으로 제가 빙의를 해서 읽어드리는 걸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카드는요. 킹소드. 뭐랄까요? 그때는 몰랐어.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에서야 뭔가 명확하게 결론이 났어. 명쾌한 어떤 확고함이 생겼어. 라는 느낌. 그래서 우리가 이 단절된 데에는 이 사달이 난 데에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이유들 그리고 그 원인들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잘 몰랐대요. 알았다라고 말은 뭐 그렇게 했을 수 있지만 진짜는 몰랐던 거죠, 진정으로는. 근데 이제서야 그거를 좀 알게 되었고 확고하게 무언가를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마음의 그 아웃라인이 경계선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 요렇게 한 가지만으로는 우리가 뭐 깊이 있는 리딩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카드를 이제 더 자세히 뽑아보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요 고양이가 되게 우아해 보이죠? 네, 머리에 목에 이렇게 진주 목걸이도 걸고 우아해 보이는 하얀 고양이. 근데 저 멀리 창밖을 바라보면서 뭔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역방향이 나왔어요. 어, 말을 잘 안 했을 것 같은데, 저 상대방분. 네, 그리고 우리가 만났던 시절에. 그리고 뭔가 좀 표현 같은 것도 어수룩했다? 어설펐다? 미숙했다? 뭐 그랬었다. 표현을 잘 안 했을 것 같아. 어쩌면 여러분이 그 표현을 끝까지 알지도 못한 채 지금 우리의 상황에 다다른 걸 수도 있거든요. 음. 그냥 단적인 예로 짝사랑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일방적인 짝사랑. 예. 어쨌든 그냥 표현을 잘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연인 관계에 있었다가 단절이 되신 분들이다라고 하신다면 그 평소에 그 잘 표현을 하지 못하고 막 그러는 거에 굉장히 여러분이 답답함을 느끼셨을 것이다. 되게 이 사람이 몰라서 그랬어요. 그거를 표현을 하는 방법도 몰랐고 그냥 이심전심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내가 좋으면 너도 좋은 거. 뭐 좀 이런 경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 음, 컵이 10개 꽉 찬 느낌. 이러면 우리는 이거는 되게 어 행복한 미래거든요. 이 이성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냥 최종의 궁극적인 골은 우리가 함께 어깨를 맞대고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함께 살아가는 여생을 함께하는 그런 미래잖아요. 뭐 가정을 꾸린다든지 함께 산다든지 뭐 아기 낳고 알콩달콩 이렇게 그거잖아요. 근데 인제 그 되게 이상적인 정도로 생각될 만큼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되게 너무 이렇게 꽉 찬 이 사람에게 행복이었던 거죠. 그 최종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까지 이 사람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쩌다 인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느냐. 다음 카드를 보겠습니다. 노력이라는 거를 해야 하는데 그거를 잘 몰랐을 가능성. 이 사람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 맞아. 이 상대방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요? 다 모른다 그러면 장땡이야.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실천을 해야 된다. 표현을 해야 된다. 입이라도 한번 떼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이 사람이 그때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와서 좀 깨달음을 얻었다. '아, 했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지금 이제 깨달았다. 좀 음 이제 깨달았다.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 자, 자, 그럼 이제 다음 카드. 여러분 이분이랑 만나면서 어떠셨나요? 모르는 것도 많아. 표현도 안 해. 근데 마음속으로 저 꿈꾸는 이상은 커. 뭐 나와 잘 되고 싶으면 잘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잘 하지도 않으면서 꿈만 큰 거죠. 그 와중에 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뭐라든지 '나는 원래 이런 식으로 해.' 라고 하면서 나의 방식이야. 예, 라는 핑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그런 잣대로, 그런 주장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얘기를 하고, 네. 우리 이거를 좀 조율해 보자. 좀 어느 정도는 표현을 하고, 뭐 어느 정도는 해보자. 어느 정도 내가 한 걸음 나가면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보자. 뭐 요런 것도, 나는 원래 그래. 라고 하면서, 예, 씨알도 맥히지 않았던, 그런 흐름이 보인다. 왜 이러는 거야? 자, 그래서 보면은 아 이 사람 근데요. 그거를 좀 많이 생각을 했나 봐요. 진짜 몰랐나 봐요. 예. 알면서 일부러 나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까지 여러분이 하셨었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몰랐었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알기는 알았지만 책으로만 배웠어요.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애들 있잖아요. 애기들을 이게 제 사촌 동생이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제 고런 거를 다가 얘기를 듣게 됐는데 왜 애기들이 이렇게 학예회 할 때 엄마 아빠들 모여 놓고 발표회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선생님들 고생 많아요. 그쵸? 여기 유치원 선생님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어린이집 선생님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애들을 그렇게 군무라고 하죠. 예, 그거를 이렇게 알려줄 때 선생님이 앞에서 "요렇게 하는 거야."라고 하면 애들이 앞에서 요렇게 따라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애들 중에서도 쪼끔 이렇게 잘 알아듣는 애가 있고 잘 못 알아듣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 이렇게 좀 나이의 문제가 개월수의 문제라서 더 크고 덜 크고 그거에 대해서 또 잘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걸 수도 있지만 고거를 타고나는 애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몰라. 지금 이분 리딩을 하다 생각이 나서. 그래서 제 동생이 가 가지고 이렇게야."라고 하는 건데 "오른손 왼손이야."라고 하면 이렇게 보고 오른손 왼손이라는 것만 알고 자기는 그걸 한다고 생각해. 예, 오른손 왼손을 자기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몸은 절대 못 따라하고 있고 몰라서 그런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직접 가 가지고 걔를 이렇게 팔을 잡으면서 오른손 들어 주고 왼손 들어 주면서 "자, 오른손 먼저 왼손 먼저 이렇게야."라고 이렇게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분이. 그러니까 몰라. 알아. 들어서 아는데 자기는 그걸 하고 있다고 생각해. 근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느낌. 그래서 이분이 지금 자기가 그랬었다는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기회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자, 오른손 왼손이야." 이렇게 팔을 잡아 가지고, 예, 알려주는 것처럼 고렇게
자기가 진짜 이를 갈면서 어떻게 뛰어들어서 해 보더라도 그런 실수를 다시는 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우선 제가 이제 이분에 대한 리딩을 발령기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안녕. 내가 말은 지금 없어. 그리고 어떤 액션도 행동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너를 조용히 그냥 말없이 지켜보고는 있거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서 그냥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건네고 있어. 너와 함께 했었던 시간들, 그거는 지금 떠올려 보면 굉장히 나에게 이상적인 행복이었어. 네가 나에게 어떤 의미였나라는 거를 너무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생각을 해. 근데 내가 그때 그 너에 대해 느낀 고마움이나 뭐 미안함이나 행복함이나 뭐 기대감 이런 거를 표현을 한 적이 있었을까? 그거를 표현을 하지 않았었던 것 같더라고. 그냥 나 속으로만 혼자 간직을 해왔었나 봐. 내가 그때는 그걸 몰랐어. 이 사랑이라는 거, 둘이 함께 연인이 된다, 뭐 이런 게 노력이고 실천이고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를 나는 원래 그래 라는 그런 방어막으로 내 감정을 내보이지 않았던 거야. 혼자서 많이 외로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네가. 그래서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너는 그거를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어, 말없이도 내 마음을 어느 정도 헤아려 줬던 것 같고, 예, 난 원래 그런 사람이다 라고 내가 고집을 하는 것도 나를 잘 이해를 해주고, 그 나를 존중하고 기다려줬고, 그런 면이 이제 와서 너무 미안했고, 조금 고마움도 느끼고 있어. 그래서 지금의 나는, 우리의 단절을 계기로 그런 나의 잘못도 좀 깨달았고, 음, 표현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 하게 됐어. 지금 내가 어떤 액션을 보이지 않고 어딘가에 숨어서 잘 살고 있으려니, 뭐, 요렇게 이제 내가 행태를 취하고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를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란 걸 얘기해주고 싶었어. 그냥 내가 나중에라도 떠올렸을 때,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랑, 어, 그 장면에 한순간에 있는 사람은 너라고 나는 생각을 해. 어, 그래서 이제서야 좀 확고하게 내 사랑에 대한 그런 어떤 가치관, 나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어, 경계에선 또렷한 모습, 요런 게 좀 가장 확고해진 순간인 것 같아. 내 인생을 살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확고해진 순간은 처음인 것 같아.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뭐 어떤 표현을 한다 뭐 이런 얘기는 없지만 어쨌든 뭔가를 한 챕터 깨달았어요. 네, 몰랐던 걸 깨닫고 여러분과의 그 관계를 여러분과의 시간을 계기로 조금은 성숙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음, 자, 그러면 우리 늘 마지막은 메시지 카드로 마무리를 하잖아요. 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 아니면 마음속에 있는 말 이렇게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이 그쵸? 자, 이거를 문장으로 표현을 해서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요. 아유, 이거 봐. 이렇게 표현을 안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나한테 좋은 소식이 있었거나 그런 이야깃거리가 있었을 때 너하고 좀 같이 이렇게 나누고 공감을 하고 공유하고 그랬었을 걸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었을 걸 후회인 거죠. 네. 예, 표현을 잘 안 했던 분들 네, 이제 와서 조금은 깨달았다. 자, 두 번째 카드. 예, 깨달았나 봐. I knew exactly what I was doing. 내가 뭘 했었는지, 무슨 짓거리를 내가 했던 건지 확실하게 이제 알았어. 정확하게 알았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 뭐 제 생각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거는 이제 다른 주제로 또 우리가
리딩을 보아야 하는 거니까. 우리 타로 카드 리딩 이렇게 상담가 분들이랑 보신 경험 있으시죠? 없으시다고 뭐 하면 그분들도 이렇게 주제를 정해 놓고 하나에 대해서 또 리딩을 한 다음에 그 주제가 바뀌면 또 이렇게 카드를 뽑아서 하잖아요. 예, 맞죠. 그래서 저희도 요 흐름 안에서는 처음 물어본 주제, 그 주제밖에 이제 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 뭔가 좀 확고하게 깨달음이 있고,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여러분으로 인해서 성장을 했다고 할 수 있겠고, 네, 그 표현을 하지 못했던 자기의 그 모습을 인정을 하고, 그게 이제 다음 기회가 생기면 이제 또 내가 그러진 말아야지. 근데 이제 그 다음 기회가 여러분이 일지, 뭐, 다른, 예, 기회일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한 단계 성장을 했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생기면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해. 라는 확고함이 생겼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지 골라주신 분, 여기까지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